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유튜브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안 네. 되겠습니다. 저 인버스를 한번 사볼까요?라고 했는데 네. 딱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사라고 인버스, 굿버스를 한 계속 2배는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이 정말 단순히 타이밍이 좋아서 반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반등인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장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환율 안정 총공격. 네. 조심스럽게 지금부터는 좀 총공격을 해도 될 것 같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빠졌던 게 다 환율이었거든요. 네.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말도 못한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부터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도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정확한 건 아마 제가 볼 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중국에서도 또 환율을 좀 확실하게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지금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그 반등하는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건데요. 내용 좀 볼게요. 어제 영국에서 QE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QT가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QT가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QE는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고 있고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유럽도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이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서 QE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8일부터 임시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이 장기 영국 국채 매입을 매입하기로 했고요. 10월 18일까지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영국이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로 한 거고요. 영국이 장기물 국채 길티를 매입하고요. 양적 긴축을 늦추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의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영국이 좀 못 참고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연준도 피봇 그러니까 이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 당국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 개입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일단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이 국경절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국경절을 앞두고서 1,800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했을 때 35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 나왔고 지금 위안화가 7.1을 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수준이 2008년도 정말 그 금융위기 때 당시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4년 7개월 만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국이 좀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안정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은 중국 당국도 강하게 개입을 할 것이다. 어제 인민은행에서요. 부행정이 주관하는 이 외환시장 자율기구가 열렸는데 여기서 외환시장의 안정과 높은 변동성을 억제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1,800억 위안 유동성 순공급 이야기 나오면서 내일까지도 구체적인 이야기 나온다면 위안화가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 위안화는 G2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달러 인덱스를 엉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국 때문에 지금 114달러 돌파했던 달러 인덱스가 112 아래로 내려왔고 우리 환율 안정됐고요. 아직 위안화가 지금 정책 당국자의 어떤 구체적인 확실한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7 위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 주 안으로 중국 당국에 좀 개입이 있다면은 환율을 저지하려는 확실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4% 넘게 급등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환율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4%까지 올라갔던 게 3.7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구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지금 이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도 어제 이 증권안정 이 금융기금을 쓰기로 했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어제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검토 안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최소한 하반 경쟁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좀 우리가 가담을 해야 앞으로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손실 나온 거를 그대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안정을 위해서 총공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안정되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그 시총 내에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저희 포트 안에도 또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제약바이오 종목을 3개인가 말씀드렸는데 네. 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국전약품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도 올랐었지만은 오늘 좀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이 전고점, 그러니까 이 중요 저항선을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밤새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글로벌 임상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중요 그 핵심 뭐냐면은 지금 국전약품하고 관계에 있는 샤페론 지분을 갖고 있고 샤페론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랬죠. 그 샤페론이 이제 10월 달에 상장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기간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요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일 결과 나오겠죠. 그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간 수요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급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전약품을 제가 12,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뭐 1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12,000원까지 보시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이상 좀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를 목표가 12,000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클론도 제가 바로 이제 3일 전에 말씀드렸죠. 에클론. 역시나 에클론 같은 경우도 오늘 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헬리우스의 기술 이전했던 이 위안 표적 치료제 이게 지금 좋은 결과 나오고 있다고 이제 이 헬리우스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제가 목표가는 22,000원 말씀드렸는데 22,000원 오늘 조금 못 미쳤거든요.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됐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저점에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에클론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자금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자금 수혈이 쉽게 될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3기 제가 어제 이제 빠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양봉전환 되면서 플러스 올라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좋은 흐름 나오다가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3기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었죠. 하다 보니까 오늘 쉬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 포르쉐 IPO 결과를 보게 되면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상장은 오늘 밤에 되는데 LG엔솔 기억할지 모르지만 LG엔솔이 우리나라에서 또 최대 IPO 아니었습니까? 지금 포르쉐는 유럽에서 아마 최대 IPO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독일의 역대급 IPO인데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게 하나 더 상장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포르쉐의 영업이익이 20%가 되다 보니까는 전체 글로벌 자동차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포르쉐 지분을 살려고 아마도 다 달려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장되는 건 12%밖에 안 되거든요. 대주주가 거의 한 80몇 프로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3기는 목표가 단기 5,000원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서 확실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만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발굴이 될까요? 최현덕 매니저가 선택한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공략주의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요, 달라지는 바이오인데, 지금 시장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네. 또 바이오주가 나와서, 오늘 분명히 공략주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네. 아닐까,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가면 네. 웬만하면은 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워낙에 싸기 때문에 네. 이 싼 가격대에 접근하기 때문에 보통 다 올라간다라는 건데 바이오가 왜 달라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미래에셋과 유안타가 5천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5천억 규모의 K바이오 펀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5천억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수급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된 걸 좀 보게 되면은 이 5천억 규모의 바이오 펀드사,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운영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이 유안타 인베스트먼트하고요. 2,500억씩 각각 나눠서 이제 운영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조성 금액, 그러니까 이 5천억 중에서 60% 이상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기업에 투자가 될 것이고 15% 이상은 백신 분야에 투자가 됩니다. 이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어떤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유명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이 제약사에 적게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떤 그 바이오 수급에 좀 숨통을 넣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수혈이 안 되는 기업들 꽤 힘들거든요. 이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천억 규모인데 향후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5천억이 뭐 복지부에서 500억, 그 다음에 기존 펀드에서 500억 등 3개 국제은행에서 1,000억도 투자된 건데 1조 원까지 확대가 될 계획이라니까는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바이오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말 바닥에 있는, 근데 기술 이전 가능성이 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약바이오를 잘 고르면 백발백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 저는 거기에 공감은 못 하겠어요. 왜냐? 네. 제가 보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떨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아, 내가 공부가 덜 됐구나. 네. 수련이 덜 됐구나. 최한영 매니저님은 어떤 제약바이오를 보고 키포인트를 뭐로 잡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백발백중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셀리버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발백중이었고 네. 요거까지 또 맞으면 백발백중이 되는 건데 가격대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면역 염증 치료 신약인데 이 ICP-NI 요게 지금 반려동물하고 축산 산업동물들의 어떤 아토피 피부염 요 치료제로 지금 효능 시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세계 10위권 내 제약사와 기술 이전 진행 중인데 그냥 진행 중이 아니고요. 이 제약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전제로 지금 연구 개발 데이터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셀리버리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계 10위권 내 제약사가 요청을 해서 보낸 거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회사냐면은 전 세계 250여 종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지금 이 프랑스의 세계 10위권 내 제약사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서류가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셀리버리가 이 TSD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신약을 개발하면은 이게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SD 플랫폼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개발한 게 바로 ICP-N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TSDT 플랫폼 같은 경우도 다른 제약사들하고 또 이제 기술 이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의 어떤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어떤 신약 물질을 이 특정 세포까지 전달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유형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실제 신약이 지금 이제 이 기술 이전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류까지 보낸 상황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얼마나 많이 빠져 있냐면은 사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셀리버리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거의 한 40% 50%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2상, 3상 결과 나온 기업들 많이 올라서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다. 요것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50% 넘게 올라간 건데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술 이전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셀리버리는요, 목표가를 한번 저 시즈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15,000원이요. 네. 15,000원이면 이제 지금자 들어갔을 때 한 40%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싸기 때문에 좀 크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원으로 한번 제시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15,000원, 네. 죄송해요. 15,0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셀리버리였는데요. 두 번째는 또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일까요? 다른 쪽에서 나올까요?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보시죠. 리오프닝부터 가자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럼 시장이 올라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주도를 리오프닝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리오프닝이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좀 흔해 빠진 건 말고요. 좀 센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여당이 우리 정부에 입국 후에 PCR 검사하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실외 마스크 폐지가 완전 됐죠. 원래는 우리가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만은 50인 이상 모이는 어떤 공연 같은 데서 써야 되거든요. 그게 폐지가 된 건데 이제는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입국 후에 PCR 검사 폐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여당이 지금 실내 마스크 폐지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정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유치원생이나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어떤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했고, 국민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PCR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PCR 검사를 지금 빼야 한다라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PCR 검사는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뭐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콩이 지금 개방을 했죠. 원래 입국자가 호텔에 격리하는 건데 그거를 2년 만에 폐지했고요. 지금 다음 달에 일본도 전면 개방하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중국에 관광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자, 아시아가 지금 점점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많이 빠져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가 나오게 될까요? 오늘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이츠한불 화장품으로 갖고 오셨어요. 화장품인데 화장품 중에서 제일 세고요. 네. 그다음에 면세점에 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중국의 관군제거든요. 이 관군제에 대한 최대 수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화장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모회사인 한불 화장품과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생산부터 R&D, 마케팅, 유통까지 다 포함하는 화장품 종합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간의 업력을 좀 자랑하고 있고 지금 주요 타겟층이 지금 2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타겟층을 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다음 주에 중국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바로 관군절인데요. 이 여행객 숫자가 지난 9월 초에 중추절 때보다도 여행객 숫자가 1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좀 커질 것 같고, 이번에 지금 이제 중국이 이 환율 시장 개입을 하면서 아마 소비 증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중국 온라인 시장 대응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매장 수만 30개고 이 해외 여행 증가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이참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요. 조정이 한번 충분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겨울까지 좀 차차 진행되겠지만은 바로 다음 주가 이제 이 중국의 관군절이기 때문에 중국 관군절에 대한 수혜로서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아마 일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추한불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까지인 2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6,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찬불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9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